앞으로 수도권 내 주택 공급도 늘어날 예정이라는, 그래서 분양 시장이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디 분양 시장은 뭐 몇백 대 1이었다. 네네. 누가 부동산 시장이 멈췄냐. 뭐 네. 이런 걸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자, 분양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꼭 분양시장만 먼저 볼 게 아니고요. 네. 일단 다주택자들이 내년 6월 1일까지는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이런 타이밍. 네, 유예 기간이죠.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 일부 정리를 하고 1월 1일부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만이 1가구 1주택자 갖고 있다고 해서 장특을 받으면서 80% 양도세 80%까지 10년 이상 보유하면 다 감면받는 게 아니고요. 네. 거주 요건까지도 10년을 채워야, 그래서 장기 보유 10년, 거주 요건 10년을 채워야만이 40%, 8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텐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서울에 집이 하나 있고 경기도권에 집이 하나 있고 지방에 집이 하나 있다. 근데 지방에 계시는 분이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서울 집을 사고 경기도 집을 샀다. 그러면 지방에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디를 먼저 놔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방 걸 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 사시는 분이 장기 보유 특별과 거주 요건까지 받아서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 와야 돼요. 이사 와야 돼요. 서울로 이사 오시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중간에 걸쳐 있는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집까지 팔아야 된다는 네. 얘기죠. 그런데 수도권에 걸쳐 있는 투기 지역, 투기 조정 지역,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경기도권 전부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다 묶여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수하자면 대출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 거를 놓고 수도권을 놓고 지금 서울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 시장에서 저는 지방 좀 안 맞다. 수도권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일자리, 아까 집주성은 조금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네. 집주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지역에 주택시장 메리트가 좀 없다. 네. 그러면 서울의 집에 분양을 받는다.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실제로요. 우리나라에 뭐 다주택자들이 놓으면 얼마나 놓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천만 호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고요. 네. 가구 수가 실제로는 2천만 정도 되는데요. 네네네. 지금 주택 공급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총 주택 수 기준으로는 2천만 호가 넘거든요. 네네. 이 지금 2천만 호 중에 주택 보유율, 자가율이 지금 60%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40%는 임대 시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전월세로. 그렇죠. 네. 그러면 2천만 호 잡고요. 임대 시장에 들어가 있는 40%가 지금 800만 호 정도 되거든요. 네. 이 800만 호가 어떻게 됐든 간에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800만 호를 시장에 내놔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자, 임대 법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임대 사업자로 갖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임대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1가구 다주택자 개념으로 이제 바뀌죠. 그러니까 일반 임대 법인으로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지금 내놔야 돼, 임대 시장에.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지금 아파트는 임대 사업자가 추가 연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를 안 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자를 지금이라도 내면 좋겠는데 임대 사업자 아파트는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죠? 내놔야 돼요. 네네.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고 개인적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고 네. 그냥 임대를 놓고 임대 세무사에 신고 안 했어요. 네. 이런 분들도 지금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의무적으로 지금 임대사업자 내라고 지금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놔야 돼요. 네.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구조로 가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받아줄 사람, 내놓으면 받아줄 사람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요, 임대사업자로 들어가 있으신 분들, 자가 보유로 들어와 있는 60%, 그죠? 60%에서도 다주택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네네. 이해 가십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추가분은 임대시장에 들어가지만 자가 보유 안에 내가 들어가 있거든요. 내 집은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한 집은 네네. 10채 있어도.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으로 들어가서 눌러야 돼요. 그분들이 150만 정도 채를 보유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보유율 60% 중에서 150만 세대, 즉 한 10% 가까이는 또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네. 임대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장에서 내놓는 시장에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꼭 분양시장만 보실 게 아니라 실제로 분양시장이 아니라 기존 주택이 일정 시간,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맞는 구조가 됐다든가 내년부터 이제 올 겨울부터, 그죠? 12월부터 이제 종부세 대상 구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2월, 3월 달에는 세금을 맞으니까 이거 생각외로 많이 아프네 하시는 분들은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면 꼭 분양시장만 노려볼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이 조금 가격이 빠져서 나오는 시장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서울의 주택시장의 신규 물량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방권의 최근간에 공급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급대 5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기존 매물도 꼭 청약시장이 아니더라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주택자라면. 그 다음에 청약시장으로는 네. 가면 갈수록 지방 것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빠지면서 도시 집중화, 그 도시 집중화에서도 대도시 집중화, 네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계속 나면서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집, 재건축, 재개발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집보다도 오히려 최근에 공급된 집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신규 물량, 네네. 기존 도시가 잘 갖춰져 있는 네네. 지역의 신규 물량, 이런 시장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